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날짜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6%의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리플 코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른 것도 문제가 아니라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이상 현상이 확인되었다. 자, 그 부분이 리플 코인의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전까지 이 트럼프의 정권과 맞춰서 해당되는 리플 코인은 정책적 방향성이 함께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 가치가 더욱더 커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날짜로 하방 압박을 받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상승이 끝난 것이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자, 트럼프 정권은 1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이상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냐?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일시적으로 1대1 패그를 벗어났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리플이 가격의 급등이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플 코인의 가격 상승이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맞게 이 스테이블 코인도 가격이 변동이 있었지만 원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에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부분에 시장의 변동성, 가격의 이상 현상이 나왔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리플 코인을 매도할 리는 절대 없어야 되겠죠. 왜?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또한 리플의 상승의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는 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도 여러 군데서 계속적인 상장 이슈를 가져가고 있고 해당되는 리플 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상승에 대한 모멘텀 또한 확실하기 때문에 단기 조정한 다음에 5달러 돌파 가능성 또한 나오고 있는 게 현재 부분이라는 거. 물론 주요 저항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말씀을 드렸던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CBDC는 디지털 화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제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우리는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가장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 왜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고 싶느냐? 당연히 이 달러와 연동되는 그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최근에 이 브릭스 연합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브릭스 연합은 뭡니까?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를 이용 안 하겠다. 당연히 미국과 적대 국가인 중국, 러시아가 필두를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최근에 사우디까지도 들어갔다. 미국은 굉장한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죠. 사우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최대 우방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가 탈달러를 외친다? 당연히 달러가 입지가 굉장히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왜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코인을 이용하겠다 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 달러의 강세를 이끌어갈 제목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주식시장의 상장이고요. ETF 펀드 시장에 상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SEC랑 리플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이게 끝납니까? 그렇지가 않죠. 1월 20일 날짜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SEC 위원장은 이때 사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말씀드렸던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확실한 작용을 크게 할 거라는 거. 그 부분들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이상 변동이 나타났다. 일시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매도할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먼저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리플 코인 현재 4% 하락 압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4,600원도 이탈했습니다. 근데 기존 영상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스권 라인을 다시 한번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 박스권 라인을 만든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움직인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지난번 12월 달에도 3,000원부터 3,500원 사이, 1월 달 들어와서 3,500원부터 4,000원 사이, 4,000원부터 4,500원 훌쩍 뛰어 올렸지만 이 단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을 가져간다면 다시 한번 이 가격대에서 조정 구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조정 구간이 끝난다.
다시 반등력은 크게 가져올 가능성이 높겠죠. 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모멘텀이 그냥 일시적으로 나온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리플 코인은 지난 1000원대 밑에서 바로 여기거든요. 1000원대 밑에서도 이 모멘텀은 그대로였었고요. 여기 1달러에서 2,000원에서 3,000원에서 4,000원에서 똑같은 모멘텀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상승력이 높였던 부분은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였다라는 거. 무엇을 말합니까?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움직였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플 코인은 상승력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매 타점 자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말씀드렸던 비중 관리도 매우 중요할 것이고 앞으로 수익관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지도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 더욱더 중요하겠죠. 말씀드렸던 이 리플 코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실시간 톡방으로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씀드렸던 리플 코인은 한 달 새 50%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고래들입니다. 자, 고래라고 하는 세력은 일반적인 개인입니까? 절대로 개인일 수가 없죠. 고래들은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이 투자 자금을 넣어서 확실한 수익관을 가져가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 대규모 거래가 이끈 현재 시점의 랠리를 보여준다. 근데 고래가 지금 요만큼 올라왔다고 매도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생각해 볼 문제죠. 또 하나, 고래들은 그냥 매수해서 시장가로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매수를 합니까? 아니죠. 고래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집 구간을 가져갑니다. 자, 매집이라는 건 뭡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매수와는 의미가 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래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상승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변동성을 가져오면서 횡보 라인을 가져올까? 그리고 니플의 10달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이유는 SEC 수장이 이제 1월 20일부터 퇴임할 거니까 이제는 상승해야 되는데 오늘 날짜로 뭐 가격 이상 변동이 나타났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횡보 라인을 가져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니플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절대적인 변동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SEC와의 갈등이 이제는 끝나가는 부분에서 디지털 전쟁의 시작,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고래들의 유입량 또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 근데 고래들은 매집을 한다라고 했죠. 어떻게 매집하는지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 1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업비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코인 거래소입니다. 업비트의 고래가 리플을 1조를 팔았다라고 해요.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12월 20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제가 이 뉴스 설명 많이 해드렸죠?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도를 했다라는 거, 고래가 매도했으면 이제 리플은 끝난 거 아닙니까? 12월 20일 날 매도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신 분 지금은 없으실 겁니다. 왜? 12월 20일부터 현재 오늘 날짜 1월 18일까지 단가 차이가 꽤나 나죠. 이때는 3,500원을 돌파하지 못했던 시점이었고 지금 현재는 4,500원을 돌파한 시점입니다. 왜 이렇게 틀려지냐? 고래가 매도했는데 왜 올라갔을까? 이런 매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대량 매매가 일어난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말인즉슨 매도를 했다라는 건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라는 거고 12월 20일 날 그냥 시장에다가 매도 물량을 던져서 단가를 떨어뜨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량 매매는 블록 딜이라고 해요.
블록 딜은 뭐죠? 말 그대로 딜을 했다는 겁니다. 현재가보다 좀 더 저렴하게 줄 거니까 1조를 매수하실 분 하고 매도자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난다는 거. 그러면 뭡니까? 고래들의 손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매도한 겁니까? 아니죠. 고래들끼리 서로 주고 받은 겁니다. 근데 12월 20일이 언제입니까? 요 날이거든요. 많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이 박스권 라인에 3,500원 라인을 유지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고래들의 손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고래가 빠져나갔다고 하니까 매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물량을 누가 받습니까? 다시 고래가 자전거래를 통해서 받는다라는 거. 자전거래가 뭡니까?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놔서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재차 매수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전거래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고래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은 못 올라가니까 던지고 떨어지니까 또 매도하고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을 누가 받는다? 고래들이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떨어질 때의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단식으로 상승력을 보여왔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지금처럼 조정폭이 있다라는 거, 4,500원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거, 이거 충분히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고래들이 매집을 많이 했다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점을 다시 한번 유지하면서 매매 대응 전략을 갖고 가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 보이실 겁니다. 이 단가들은 목표 단가가 아니에요. 이 단가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부분입니다. 제가 일봉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월봉도 많이 보여드렸죠. 자, 월봉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더 크게 볼게요. 2021년도 상승력이 높았던 그 시점 뒤로 하고 여기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11월 달부터 상승력을 높였던 그 부분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까? 이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에 집권했을 때고 이때는 트럼프가 집권했던 시점입니다. 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바이든은 물론 새로운 정권에 대한 교체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승력을 높여서 2,000원 라인까지 올려놓긴 했습니다. 근데 SEC 위원장이 게리 앤슬러로 지명되면서 하방 압박 받고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게 리플이었어요.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더리움이 500만 원 돌파했습니다. 많이들 말씀하시면서 리플은 1,000원도 돌파하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1세대 대표 코인이냐? 많이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땅을 치면서 이때 매도했던 분들은 후회하시죠? 지금 얼마입니까? 물론 4,600원을 또 이탈했지만 4,500원까지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하방을 열어두고 보고 있지만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그러면 트럼프는 왜 이렇게 상승력을 주도할 수 있을까? 리플은 왜 트럼프의 집권함에 따라서 어떠한 기대감이 놓여 있을까?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들이 미국의 전통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리플과 함께 할 것이고 많은 공약들 가상자산 시장의 공약들이 바로 리플 코인의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트럼프의 공약들이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는지를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까지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다시 한번 링크 말씀을 드릴게요.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모든 부분 문자도 무료고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트럼프 정권과 리플의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을까? 이거 한번 보시죠. 우선 SEC 건을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되겠죠? SEC가 지난해 1월 16일 날짜로 준비 서면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항소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근데 항소할 것으로 먼저 생각하고 대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습니까? 항소를 했어요. 시장의 변동성 당연히 나오죠. 근데 어떻습니까? 20분 뒤에 리플 CEO는 SEC의 항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바로 실패할 것이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 보시죠. 자, 해당되는 부분은
니플 코인을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거든요. 자, 로이터 통신에선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SEC는 이제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고 일부 소송에 철회 가능성까지도 내비치고 있다. 이 철회 가능성에 니플 또한 속해져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SEC가 항소를 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 게리 겐슬러 얘가 사임하기 전에 마지막 항소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트럼프의 정권에 들어서고 SEC 위원장이 새롭게 바뀐다. 그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부분처럼 니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더리움의 시총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 시세 대비 100%의 상승 가능성 2017년도 초 폭등행 당시와 유사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고래들의 유동성 자금이 추가적으로 이끌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 리플 코인이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아서 고래들이 많이 유입되었는데 그냥 쭉 하고 끌어올릴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고래들은 지금도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 매집이란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올라가던 것도 끄집어내리고 올라가던 것도 끄집어내려서 비중을 계속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 당연히 그만큼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전략적 자산, 이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에 비축을 해놓겠다. 이거는 해당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달러를 이용하기 위해서 달러에 유입되는 양이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어떠한 부분이 좋을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코인 시장과 같이 연동지어서 보고 있다. 이 말은 니플 코인이 최근에 만들었던 스테이블 코인과 역량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왜? 니플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 기관용으로 설계를 했고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것은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 때 이용되는 수수료는 무엇으로 이용한다고 했습니까? 니플로 이용한다. 이용된 수수료는 바로 소각되는 시스템을 가져간다. 이러한 부분들은 무엇을 말하죠? 니플은 당연히 희소성의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니플 코인의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상 고래들이 그 부분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보시면 니플의 고래 주소 보유량이 지난 2018년도 6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니플의 고래가 엄청나게 많이 유입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그냥 쭉쭉쭉쭉 끌어올리면서 매수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과 하락 그 폭을 더욱더 크게 만들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면서 그들은 비중을 추구하고 있는 관점에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니플코인 어떻습니까? 나는 니플코인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고 떨어지는 부분을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지루하다 라고 말씀할 수 있으시지만 지난해 12월 달에도 똑같은 횡보 라인 그리고 10월 달만 하더라도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니플코인 지금 여기 4,500원부터 5,000원 사이에 횡보 구간이 좀 더 길어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니플 코인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해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니플코인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저희 쪽 자료부터 니플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과 해당되는 매매 대응 전략도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런 다음에 실시간 매매 대응을 위해서 톡방에 들어와도 상관없으니까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